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 이분이죠. 올해 83세이신데 은퇴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발표하기 전에 언론에서 기자들이 막 기사를 써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발표하기 전날 보도를 해드렸고요. 보도가 쏟아지고 난 다음 날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브라이어 대법관이 둘이 같이 이제 은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저 터져 나왔느냐? 이 뒷얘기들을 들어보았더니 그랬더니 오히려 브라이어 대법관은 자기가 얘기하기도 전에 이게 얘기가 터져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충격을 받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 말을 퍼뜨렸느냐? 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양반, 그 론 클레인이라는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바이든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론 클레인이 결국은 입방아 찐 거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고요. 현재 연방 상원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위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믿을 만한 소스라고 볼 수 있겠죠. 리처드 더빈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이 수요일 아침에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한테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소식을 비밀로 해달라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아니 뭐 비밀로 해달라고 그럴 거를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전화해가지고 야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비밀인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간 이건 비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할 거다. 목요일 날 공식 발표하기로 일정이 잡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브라이어 대법관은 자기가 발표하기도 전에 언론들이 막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브라이어는 클레인 실장이 더빈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온 다음 날인 목요일 직접 은퇴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 했었습니다. 더빈은 그들은 제한된 수의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는 목요일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나는 그래서 그러겠다라고 말했다. 꼭 비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겠죠. 알았다. 더빈은 이 소식을 언론에 누설한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련 있는 사람이 없다. 더빈도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남은 아니니까 아내한테는 얘기했다. 뭐 이제 아내한테만 얘기했고 대체로 지금 비밀 유지를 했다. 그런데 기사로 다 나오더라 이거죠. 의사당 기밀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다 슬슬슬 여기저기로 다 새버리느냐. 남말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연방의회 의사당 안에는 도청 장치가 돼 있든 누가 다 듣고 있던가 하여간 뭐 그런 거죠.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다른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브라이어는 발표를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다고 합니다. 팍스뉴스는 브라이어가 기습당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브라이어가 몇 달 뒤에 임기 말에 은퇴를 발표할 계획으로 표준적인 축소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런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보수 매체들, 그러니까 이제 뭐 워싱턴 이그제미너나 팍스뉴스나 이런 보수 매체들은 좌파 매체들이 막 앞다퉈서 목요일 날 브라이어가 은퇴 안 된다 막 이런 보도들이 나왔던 것이었고 우파 매체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얘기를 듣고 취재를 해보니까 은퇴하는 시점이 내일이 아니라 이제 몇 달 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더 있었던 것으로 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뭐 은퇴할 마음은 먹기는 했으나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본인의 업무를 줄여가면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파악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회 안에 이 연방의회 안에 이야기들이 비밀이 없다. 지금 막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한 내부 인사는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규약을 따르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엄격하다. 보통은 중간이 아니라 임기 말에 은퇴를 선언하게 돼 있다. 그는 이 일이 새어나갈 것을 계획한 적도 없다. 그는 이제 막 마음을 가라앉히는 표준적인 과정을 시작했다. 겨우 놀란 마음을 가라앉혔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몇몇 뉴스 매체에서 처음 보도가 됐는데 N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어의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 뭐 이런 이제 정보원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워싱턴 이그제미너 같은 경우에는 더빈이 클레인한테 들었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름을 지목해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좌파 언론들 CNN도 그렇고 MSNBC도 그렇고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뭐 이런 곳들 보면은 이 정보원 소스가 누군지를 공개를 안 하고요. 그냥 보통 뭐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두 명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그런 취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기자가 상상을 한 건지 눈치 그냥 대충 눈치 봐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쓴 건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보호 차원에서 익명을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은퇴 소식, 대법관 은퇴 소식 발표하는 것이 소식통 보호를, 취재원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았는가. 뭔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바이든은 오는 2월 말에 브라이어의 자리를 채워줄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고 인준에 대한 최종 표결까지는 몇 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흑인 여성을 선택하겠다. 차기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더빈 상원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바이든이 결정권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레인은 바이든에게 달려있다라고 클레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바이든이 결정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연방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빈은 그거는 바이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바이든은 추천권만 가지고 있죠. 지명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고 인준은 상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원의 인사청문회, 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사람이 대법관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기 따라 달라지는 건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차기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뭐 저희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은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6월경이 되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놓을 판례가 아주 센 판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낙태 문제에 대한 거 나오게 돼 있고 총기 문제에 대한 것도 나오게 돼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 올 6월경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대법관이 바뀌면 새로 들어간 대법관이 결국은 그 판결에 모종의 역할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향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지금 투입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이제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 대법관 뉴스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